안녕하세요. 문화매거진의 작가 송인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1000만 명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는 그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짧게는 15분, 길게는 40분을 걸려 만날 수 있는 이 작품의 관람 시간은 고작 3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나고자 하는 작품, 주인공은 바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초상화 모나리자입니다. 온화하고 신비로운 미소, 눈썹이 없어서 붙은 작품의 탄생 배경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 윤곽선을 뭉개어 색사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표현한 스푸마토 기법과 회화의 공간을 표현한 대기 원근법 등 다양한 이유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모나리자는 경매에 올라간다면 40조 원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만으로는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모나리자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값비싼 그림이 되었을까요? 모나리자의 유명세는 사실 뜻하지 않은 노이즈 마케팅의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유명해지는 과정에서 온갖 도난 사건과 테러, 해프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11년 한 화가가 모나리자를 모사하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작품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행방을 묻자 그제야 박물관 측은 모나리자가 도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리 경찰청은 급하게 박물관을 폐쇄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지만 그림의 행방은 묘연하였습니다. 유럽 문화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의 수도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고 프랑스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신문 헤드라인에도 걸리며 연일 경찰과 박물관 관계자들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모르던 이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사라진 그림이 있던 전시 장소를 보기 위해 줄을 섰고 정부와 언론은 포상금까지 걸며 범인과 그림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등장한 의외의 용의자에는 피카소도 있었습니다. 사건 이전 아폴리네르의 조수가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서 석상을 종종 훔쳐다가 피카소에게 건넨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루브르의 유물관리와 경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나리자가 사라지자 절도범으로 몰릴까 두려웠던 조수는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폴리네르와 피카소가 경찰서에 소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와 혐의점이 없이 석방되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범은 당시 루브르 보수공사에 참여한 이탈리아 출신의 빈센초 페루자였습니다. 그는 2년 후인 1914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모나리자 가격을 협상하려다 우피치 미술관 측의 신고로 붙잡히게 됩니다. 범인은 이탈리아의 문화재를 고국에 되돌려 보내려 했을 뿐이다 라며 항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나리자는 긴 여정을 끝내고 1914년 1월 4일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절도를 사주했던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그가 위조품을 만들어 진품으로 사기 매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언론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나리자는 소설의 소재나 진품 논란에 자주 인용되는 에피소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큰 도난 사건 이후 더 높은 인기를 얻게 된 모나리자는 끊임없이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1956년엔 염산을 맞기도 하고 같은 해 말엔 해고당한 볼리비아 출신 청년에게 돌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1974년 일본에서는 1인당 10초의 관람 시간을 넘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얻으며 휠체어와 목발에 대한 관람 제한이 생기자 이에 항의하는 관람자에게 붉은 페인트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다빈치 코드라는 추리소설로 더 많은 의심과 인기를 얻어 3중 방탄유리가 설치된 특별 대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나리자는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으며 지금의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나리자가 가진 고유한 아우라가 없었다면 그 인기가 지금처럼 유지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어지네요. 모나리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미술 작품들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